물리학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서민수입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단 몇 분간만이라도 공기가 없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자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지만 우리 삶 속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자기장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 이해되고 활용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잠재력이 무한대의 가능성으로 발전되는 그 지혜를 알려주는 전류와 자기장 단원입니다. 자기장이라는 것은 자기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의 성질로 이걸 눈에 보이게끔 선으로 표현하는 것을 자기력선이라고 해요. 자기력이라는 것은 자성, 자기적인 성질을 띠는 물체끼리 작용하는 힘으로 대표적으로 자석끼리 작용하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하고요. 그 자기력을 눈에 보이게 표현하는 그 선을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보통 막대 자석 주변의 자기장의 분포를 자기력선으로 여러분이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처럼 나타나죠? 이 자기력선의 특징은 우리가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력선은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력선의 분포를 토대로 해당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가 어떤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력선끼리의 간격이 좁을수록 보통 자석의 극에 가까운 지점인 자기장의 세기가 강하죠. 간격이 좁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강하다. 반대로 자기력선의 간격이 넓은 자석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간격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그때 그 지점은 자기장의 세기가 이제 약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기력선을 토대로 그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해당 지점에 자기력선의 접선을 그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향하니까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여기를 가리키겠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자기장의 방향 알고 싶다면 자기력선의 접선을 긋고 화살표는 N극에서 S를 향하는 이 지점은 여기를 가리키겠네요. 추가로 나침반을 두고 자기장의 방향 또한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침반을 두게 된다면 나침반에 붉게 색칠되어 있는 극이 나침반의 N극이거든요.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그 지점의 자기장 방향입니다. 하나 더, 여기에 나침반을 두게 된다면 역시 나침반의 N극이 여기를 가리키겠죠. 마지막 자기력선의 네 번째 특징은 자기력선은 중간에 끊어지지 않아요. 연속적인 분포이기 때문에 하나의 닫힌 곡선으로 구성이 됩니다. 선생님이 이거는 그리다가 만 거예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끊어짐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자기력선끼리는 만나지도 않아요. 이렇게 네 가지 특징 정리하시고, 우리가 살펴보았듯 자기력선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생명체들이 참 많죠. 대표적으로 거북이가 있습니다. 거북이의 경우에는 지구 자기장의 세기와 그 해당 지점의 자기장의 기울기를 감지함으로써 방향 정보를 읽어낸다고 해요. 자기력선으로 그려진 지도를 읽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상어나 철새, 이 상어나 철새의 세포에는 자철석이 들어있다라는 썰이 있어요. 이 자철석이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움직이게 됨에 따라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이것을 방향 정보로 전환한다는 거죠. 이를 토대로 이들은 자기들의 갈 길을 갑니다. 마치 몸속에 작은 나침반이 있는 것과 같아요. 철새의 경우에는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철새의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이 눈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자기장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준다고 해요. 즉 자기장의 방향과 그 크기가 화학 반응의 어떤 조절을 해주게 되고 그 과정을 방향 정보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명체들은 애초에 보이지 않는 이 자기장을 감각으로 활용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대답해 보겠습니다. 자석에서 자기력선이 나오는 극은 N극이에요? S극이에요? 그렇죠. N극.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우리 아까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의례적으로 우리는 자기장의 방향이 자석의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자석의 바깥쪽을 기준으로 두었을 때의 자기장 방향이에요. 선생님이 막대 자석 내부에 자기력선을 그리지 않았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이 그려야만 합니다. 왜요? 자기력선은 도중에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죠? 따라서 자기력선은 자석 내부에 이렇게 그려질 거고 방향은 여기를 가리킬 겁니다. 어때요? 자석 내부의 자기력선의 방향은 S극에서 나와 N극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정의가 돼요. 네, 이처럼 자석을 바깥으로 볼래 안쪽으로 볼래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이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서로 같은 종류의 자극끼리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력선의 분포가 어떤지 여러분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이 N극에서도 자기력선 나올 거고 여기 N극에서도 자기력선이 나옵니다. 질문 서로 다른 자기력선끼리 교차해요? 교차하지 않아요? 그렇죠. 교차하지 않죠. 서로 나오는데 만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력선들끼리 이렇게 퉁겨요. 네. 그래서 같은 종류의 자극이 마주보고 있으면 서로 퉁겨내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S극끼리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자기력선의 패턴은 비슷하지만 S극으로 자기력선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화살표의 방향만 바뀔 뿐이에요. 역시 청력으로 밀어냅니다. 반대로 마주보는 두 개의 자극이 다른 종류일 때에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자석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기장은 약해지니까 이렇게 좀 벌어지는 패턴으로 자기력선의 분포가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는 자극이 하나로 연결됐죠. 그래서 서로 붙겠죠. 네, 서로 다른 종류의 자극끼리는 인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보면 전기력과 자기력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전기력을 일으키는 원인, 그건 전하였고 전하는 종류가 두 개였습니다. 자기력의 경우에도 그 매개가
N극과 S극으로 두 개가 있었어요. 서로 두 종류의 원인이 있다는 공통점과 전기력선의 경우에는 플러스 극에서 나와 음극으로 들어가고 자기력선의 경우에는 N극에서 나가서 S로 들어오고 그리고 서로 같은 종류의 전압끼리 청력, 서로 같은 종류의 자극끼리 청력, 서로 다른 종류의 전압끼리 서로 다른 종류의 자극끼리 인력, 그리고 그 전기력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이 약해졌습니다. 자기력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전기력과 자기력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마치 두 힘이 쌍둥이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명백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N극과 S극은 두 개가 절대로 독립되지 않는다. 다시 두 극은 절대로 분리가 안 된다. N극과 S극은 절대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거는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자석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정중앙에 칼로 대서 잘랐다고 해도 육안으로는 N극과 S극이 분리될 것 같지만 잘라지는 순간 왼쪽 자석은 이렇게 N극과 S극이 생깁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석도 여기 N극과 S극이 생기고요. N극과 S극은 절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이 항상 쌍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전기력과 전기와 자기의 차이점이죠. 전하의 경우에는 홀로 존재할 수 있었거든요. 양전하랑 음전하가. 그래서 자석의 극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자기력과 자기장에 대한 특징이었어요. 자기적인 현상이라는 거 기원전 시대부터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이 자기적인 현상의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2000년 동안이나요. 근데 그 2000년의 공백을 깨트린 사람이 덴마크의 한 학교의 과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전류의 열작용 실험을 하던 도중 이상한 현상을 발견해요. 그 교사가 바로 웨르스테드입니다. 도선의 전류를 흘려주는 순간 주변에 자석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더래요. 전류가 흐르는 순간에만. 이제 그 인과관계가 되게 스페셜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순간 그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요. 이 사실이 전파가 되면서 이후 프랑스 과학자 앙페르가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를 수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죠. 우리는 이 시간에 그 수식으로 정리한 세 가지 종류의 전류, 직선 도선, 원형 도선, 솔레노이드 도선 세 가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아무도 알지 못했던 자기장의 원인이라는 거, 자기장의 원인은 바로 전류였다. 이 웨르스테드의 발견으로 인해서 관련이 없다고 여겼었던 전기적인 현상과 자기적인 현상이 서로 연결되는 계기가 된 거죠. 직선 도선부터 보겠습니다.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순간 여기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이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 자기장 이렇게 동심원 모양으로 자기력선을 토대로 나타낼게요. 앞으로 자기장은 기호 B라고 쓰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장의 원인이 뭐라고요? 그렇죠, 전류.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장의 원인,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자, 그리고
도선의 중심으로부터 특정 지점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이 R과 자기장의 세기의 관계도 설명이 돼요. 여러분, 도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기력선의 간격이 넓어지고 있어요? 좁아지고 있어요? 넓어지고 있죠.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고 있는 겁니까? 약해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약해지고 있는 거죠. 아까 자기력선의 특징 두 번째, 간격이 좁을수록 자기장은 세다고 했으니 그 반대입니다.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의 중심으로부터 그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것을 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상수값을 해요. 네. 여기까지가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였고요. 자기장의 방향도 우리가 알아내야 합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을 이용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으로 세팅.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고 합시다. 윗방향으로. 그러면 엄지를 윗방향으로 하고 그때 감싸지는 내 손가락의 방향이 곧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따라서 자기장은 도선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형성되는 자기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2차원상의 표현을 해볼게요. 위에서 아래가 아니고 앞에서 바라보고 있을 때 전류가 이렇게 윗방향으로 흐르는 경우에는 도선의 오른쪽 부분, 오른손의 엄지 위로 세팅하고 내 손가락이 이 도선의 오른쪽 부분은 칠판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향하니 이렇게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은 이렇게 X자로 표시를 할 거고, 도선의 왼쪽 부분은 내 손가락이 이렇게 칠판 앞으로 나오니까 나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풀어가는 문제들이 자기장을 계산하는 문제다 보니 자기장의 부호가 결정이 돼야 돼요. 과학자들은 지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마이너스로 약속했고 지면 앞으로 나오는 것을 플러스로 약속을 했어요. 질문합시다. 대답합시다. 도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진다, 강해진다? 네, 약해진다. 따라서 약해지는 것을 시각화하기 위해 이 X자 모양을 작게 나타내 볼게요. 그리고 나오는 것도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작게 나타낼게요. 반대로 전류가 이제 아래 방향으로 주황색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에는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겠죠. 오른손 엄지 아래로 하고 내 손가락이 도선의 왼쪽 부분은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여기는 지면 앞으로 나올 겁니다. 네, 두 번째 원형 도선 볼게요. 여러분, 원형 도선은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직선 도선을 그냥 원형으로 구부러뜨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다만 이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이 물리학 교과에서는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만 따질 거예요. 원형 도선 중심 도선으로부터 해당 지점까지의 거리가 이 상황에서는 원의 반지름이 되겠네요. 여기에 전류 I가 흐르면 그 원형 도선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는 당연히 전류에 비례할 거고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아래 반비례하겠죠. 이걸 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상수를 곱해주는데 이 상수값이 직선 도선의 경우와 달라서 여기에 프라임을 붙여 구별했습니다. 방향 따져볼게요. 만약에 원형 도선의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 원형 도선 중심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 펴서 엄지손가락 전류 방향 세팅하고 내 손가락이 이렇게 감싸질 텐데 이렇게 하면 내 손가락이 현재 이 중심 쪽은 내 손가락이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반대로 전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에는 자기장의 방향이 원형 도선 중심에 나오는 것으로 정의가 될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넘어갈게요. 솔레노이드 도선이 있는데 여러분, 솔레노이드는 익숙할 겁니다. 이렇게 휘감은 구조,
이거 코일이라고도 말하면 좀 친숙하죠. 네, 솔레노이드는 코일과 같은 말이에요.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은 그 내부의 자기장만 따집니다. 당연히 이 자기장은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비례하는 거고요. 구조를 보시면 우리 앞서 봤던 원형 도선이 겹쳐 있는 형태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더 많은 원형 도선들이 겹쳐지는 결과예요. 원형 도선이 많이 겹쳐지면 겹쳐질수록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중첩되면서 세져요. 네,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자기장은 세집니다.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은 감은 횟수 n에 비례해요. 이걸 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상수값을 곱하는데 여기에도 상수값은 앞서 두 가지 케이스랑 다르니 2'으로 구별할게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만 더 정리합시다. 감은 횟수가 단순히 감은 횟수가 아니고요.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예요. 따라서 코일 내부의 자기장을 세게 하고 싶다면 단순히 많이 감는 게 아니고요. 촘촘하게, 다른 말로 빽빽하게 감아야 합니다.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에 따라 정의되는 자기장이다 보니 단순히 많이 감는 게 아니고 빽빽히, 촘촘히 감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장의 세기 정의했고 방향 정의합시다.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고 할게요. 오른손을 펴고 코일의 경우에는 오른손의 엄지가 전류 방향이 아니고 내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손 아귀에 이 코일이 있다 상상하시고 내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맞춰주세요. 그러면 내 손가락이 이렇게 감싸집니다. 내 손가락을 감쌀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왼쪽을 가리키는데 그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향해요. 여러분 대답해 봅시다. 자기력선이 나오고 있는 코일의 왼쪽 자석에 무슨 극? 그렇죠, N극. 그러면 자동으로 오른쪽은 S극이에요. 자석의 극은 절대 분리가 안 되니까 항상 한 쌍으로 존재하니까. 반대로 전류가 주황색 방향으로 흐른다면 이 경우에는 오른손을 이렇게 감싸야죠. 이렇게 엄지가 오른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자기력선이 이렇게 코일의 오른쪽이 N극, 왼쪽은 S극. 어때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분포가 막대 자석과 유사합니다. 여기에 착안하여서 코일을 휘감아 만드는 자석, 그것을 우리는 전자석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석은 자연상에 존재하는 자철석과 적철석을 재련해서 만든 거다 보니 애초에 만들어진 당시에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우리가 자기장의 크기를 조절해야 될 필요도 있고 자기장의 방향을 바꿔줄 필요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충족시켜주는 게 바로 전자석이다. 어떻게?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면 자기장의 세기가 조절되는 거고요.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면 자기장의 방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렇게 전자석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도구가 기중기 그리고 MRI. 여러분, MRI는 인체 내부를 자기장을 이용해서 읽어내는 의학 장비입니다. 몸속의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런데 자기장이 길을 열어준 사례는 MRI가 최초는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인류는 바닷길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알게 된 거예요. 항상 지구의 자기장이 북쪽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토대로 자기의 장을 읽어내는 도구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죠, 나침반. 이처럼 자기장이라는 것은 방향 정보를 읽어내는 데 활용이 됐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훗날 전류의 자기작용으로 인해 물체에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걸 토대로 물체의 움직임을 유도한다 라는 원리를 발전시켜서 전동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전동기 덕분에 전기 에너지가
단순히 전구에 불 들어오게 하는 정적인 효과에 끝나지 않고 움직임이라는 또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는 걸 토대로 이 동력학 시대의 핵심 원리에 자기장이 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 전류의 자기작용에 따른 힘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전자칠판으로 보겠습니다. 네, 전류의 자기작용을 이용한 에너지 전환.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을 형성을 해주면 이 도선이 힘을 받아요. 이 힘이 전자기력이라 불리는 겁니다. 그 전자기력의 방향을 여러분이 찾는 거예요. 어떻게? 오른손을 이용해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때까지 계속 오른손을 썼으니까 오른손으로 통일합시다.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세팅하는 거예요. 현재 전류가 왼쪽으로 흐르니까 엄지를 왼쪽으로, 그리고 이 네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으로 세팅. 자기장이 아래 방향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전류 방향 왼쪽, 네 손가락 아래쪽. 그때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도선이 받는 전자기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칠판 앞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정의가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내볼 테니 여러분이 전자기력 방향 찾아봅시다. 만약에 다른 거는 다 그대로지만 전류가 흐르는 방향만 오른쪽으로 바뀐다면 이 경우에 전자기력의 방향은 확인해 볼게요. 전류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네 손가락 아래로, 손바닥이 칠판 안을 향하죠. 네, 도선이 받는 전자기력. 이렇게 오른손을 이용해서 찾는 거 훈련합시다. 그래서 이런 전류의 자기작용에서 유도되는 힘, 이것을 우리는 전동기로 승화를 한 거죠. 전동기의 구조 봅시다. 자, 이거는 학습지에 있는 그림을 띄워놓고 설명을 할게요. 보시면 여기가 플러스극, 여기가 마이너스극입니다. 전류는 플러스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파란색 화살표 전류로 정의할게요. 그러면 이 BD 도선의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를 거고 AC 도선의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를 겁니다. 이제 자기장 방향 알아볼게요. 여러분, 자기장은 어느 극에서 나온다? 네, N극.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 정의됩니다. 이때 BD 도선이 받게 될 전자기력의 방향, 오른손 펴서 엄지손가락 전류 방향으로 자기장 방향 이렇게 오른쪽으로 네 손가락 하면 손바닥의 아래를 가리켜요. 즉 BD 도선은 힘을 아래 방향으로 받습니다. 반대로 AC 도선은 전류 이렇게, 자기장 이렇게, 손바닥이 위를 향하죠. 그래서 AC 도선은 힘을 위로. 따라서 이 상황에선 코일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한번 뒤집힌 게 오른쪽 그림입니다. 한번 뒤집혔어요. 뒤집혀서 이제 AC가 코일 이 영역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 BD가 왼쪽에 위치해 있는 이 경우에도 전류는 여전히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흐르니 AC 도선의 전류가 이 방향으로, BD 도선의 이 방향으로, 그리고 코일 주변의 자기장 방향 바뀐 거 없습니다. 자석 그대로니까. 따라서 AC 도선이 받게 될 전자기력의 방향도 이쪽 아까 해보면 도선의 쪽만 바뀌었지 전류나 자기장 방향 왼쪽과 똑같잖아요.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이 왼쪽에 있는 도선은 위쪽으로 힘을 받을 거니까 여전히 전동기의 코일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뒤집혀도 뭔가 뒤집히면 전류의 방향이 뒤바뀌어서 회전하는 방향도 뒤바뀌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계속 한 방향으로 회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냐면 여기에 있는 보라색으로 선생님이 체크하고 있는 이 구조 때문에 이걸 정류자라고 부릅니다. 정류자가 하는 역할, 네. 코일의 회전 방향을 하나의 방향으로 고정을 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전동기의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가 코일을 회전시키는, 네,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어떤 원리로? 전류의 자기작용으로. 여러분들 전동기를 좀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낯이 익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1년 전 통합학 시간에 공부했던 발전기의 구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발전기는 코일을 회전시키면서 코일의 자속 변화에서 유래되는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흐르는 유도 전류, 네.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활용하는 도구였죠. 어떤 원리로 에너지가 전환되었었습니까? 그렇죠. 전자기 유도. 네, 전동기의 반대급부에 있는 것이 바로 발전기예요. 정리할게요. 전동기의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어떤 원리로? 전류의 자기작용으로. 반면 발전기의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됐는데 그 원리가 전자기 유도였다. 여러분, 전자기 유도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과목 물리학에서도 또 다루게 됩니다. 아마 2시간 뒤에 하게 될 것 같아요. 전동기는 어디에 쓰입니까? 여러분, 전동기는 영어로 모터이죠. 그래서 돌아가는 것들, 뭐 세탁기, 선풍기, 청소기,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전기 자동차의 그 전기 모터, 이거 다 전동기예요. 이제 밑에 마이크 봅시다. 마이크래. 스피커. 스피커의 경우에는 출력하고자 하는 어떤 음성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전기 신호, 결국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른다는 거고,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 주변에 자석이 있네요. 전류의 자기작용에 따른, 네, 전자기력에 의해서 이 스피커판이 힘을 받아 움직입니다. 이 스피커판의 진동이 스피커판 주변에 공기를 진동시켜요. 여러분, 공기의 진동을 좀 익숙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듣고 있는 소리입니다. 소리. 결국 스피커의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다. 그 원리는 전류의 자기작용, 전자기력에 의한 것이다. 여러분, 스피커의 경우도 우리가 전자기 유도 파트에서 다루었던 이 도구의 반대급부에 있다는 거 눈치챌 수 있습니다. 바로 소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마이크죠. 마이크의 경우에는 소리가 이 판을 진동을 시키고 이 판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 여기에 자속의 변화로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에 의해 전류가 흐르게 되는 전자기 유도로 에너지가 전환되는 도구였었죠.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가 다 정리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할게요. 네, 자석 내부와 자석 내부, 외부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뒤바뀔 수 있다는 거, 사실 이 내용은 이번 단원에서 주로 다룰 건 아니고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물질의 자성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인데, 자기력선 내용을 지금 공부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미리 설명한 겁니다. 체크하시고요.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형성하는 자기장의 세기와 그 자기장의 방향, 오른손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방향과 그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 크기와 그 방향, 이 정도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의 핵심은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였어요. 그 발견은 한 교사의 작은 관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이후에 여러 과학자들의
토론과 실험을 거치면서 하나의 법칙으로 정리가 된 거고요. 이처럼 과학이라는 것은 지식이 축적되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점은 기술의 출발에 있어 항상 유럽이 앞섰다는 건 아니다는 사실. 문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던 주요 발명품들 세 가지를 꼽자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나침반, 그리고 화약, 그리고 인쇄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세 가지 다 유럽이 발명한 게 아닙니다. 바로 아시아의 중국이었어요. 그런데 왜 산업혁명은 중국이 아닌 유럽에서 일어났을까? 그 차이는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하는 구조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지식 하나가 발견되면 곧바로 확산되면서 다른 과학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다소 교류와 확산이 제한적일 정도로 폐쇄적인 문화를 갖는 국가였어요. 이처럼 문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기술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지식을 다루는 태도에 있다. 여러분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과목,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내가 배워왔던 것들을 기록하며 쌓아가는 지식들은 복기하는 과정에서, 복기라는 것은 내가 이전에 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반성하고 내가 쌓아왔던 것들을 서로 뭐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지만 이것들을 연결해 봄으로써 거기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통찰, 성찰, 이런 것들을 얻는 걸 종합해서 복기라고 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이 공부했던 지식들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한 인간의 어떤 발전의 차이를 만드는 것, 재능, 탤런트가 아니고 지식을 다루는 태도, 이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끝까지 붙잡는 애티튜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숫자 0과 0을 나란하게 붙여보면 00이라는 부서가 되기도 하고 무한대라는 수학 기호가 나오기도 해요. 모두 다 영원을 뜻하는 상징이죠. 0,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이 만남 속에서 무한대의 가능성, 보이지 않는 잠재력이 비춰지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내가 쌓아가는 경험, 그리고 기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없어 보일 정도로 사소하고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또 이것들이 만나고 축적되는 과정에서 무한대의 가능성으로 완전 다른 의미로 발전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 스스로가 영영일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도 무한대의 가능성을 끝까지 붙드는 그 태도, 영영일치 않을 그 태도 속에서 말이죠. 한로로의 영향을 들으며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누립니다.